잠시만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망설이셨나요? 집에 현금을 묵혀두고 계시면서도 은행에 가져가기가 무서우셨나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30년간 모은 단돈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하며 투툼한 봉투를 들고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당한 돈을 가진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 걸까요? 현금 거래보고 제도에 숨겨진 진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순희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국민은행 지역 본부장으로 일해온 김정호라고 합니다. 개인 금융 상담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많은 고객분들의 돈 관리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관할하는 지점에 68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에는 투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무척 긴장되어 보이셨습니다. 창구로 다가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이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인천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신 이순희 할머니셨어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셨는데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현금을 집안 금고에 포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더 이상 현금으로 묵혀두기보다는 은행에 맡기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현금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옆집 마트 사장님이 큰 돈을 입금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순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현금으로 장사를 해오신 자영업자분들,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확철마다 목돈이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목돈이 생기신 분들까지 모두들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심지어는 돈을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도대체 얼마부터 신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가장 크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 같은 선량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할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요즘은 정말 많은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면 그 내역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센터라는 곳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딱 정해진 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 패턴을 다 추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70세 되신 박만수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시고 나서 95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입금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신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셨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분할 입금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도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걸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만 원, 20만 원씩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순희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은 사실 선량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금융 사기가 많잖아요.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투자 사기까지.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보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는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두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있을 때만 별도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바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정당한 사업 소득이거나 부동산 매매 대금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모아둔 현금을 정리하시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류만 준비해서 설명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이순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폐업 신고서와 세금 정산 내역서만 준비해 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런 서류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오랫동안 현금으로만 장사를 해오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은행 거래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이렇게 현금으로 포관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숨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고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순희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가보니까 할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에서 할머니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설명하라는 거였어요.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폐업 신고서를 찾아내셨고 지난 몇 년간의 세금 신고 내역도 정리하셨죠. 그리고 가게 임대차 계약서나 매출 관련 자료들도 함께 모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 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기 관련 서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위축되어 계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입금 처리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고 별도의 확인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서 금융거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되셨거든요. 예전에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투명한 거래가 진짜 안전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새로 실천하기 시작한 습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돈을 현금으로 포관하지 않는 것. 이제는 목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은행에 예금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들을 항상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 세 번째는 자녀들 명의로 돈을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들 명의로 돈을 옮겨볼까 생각하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이용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몇 달 후에 할머니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세무서에 가실 때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가셨어요.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 매출 관련 자료까지. 담당 공무원분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세무서 방문도 30분 만에 끝났어요. 할머니가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고 나서 담당자분이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소득이네요. 라고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 정말 뿌듯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할머니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정보가 나를 지킨다는 거였어요.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고 알고 나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속상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할머니 말씀이 이제는 이런 금융 감시 시스템을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당한 돈을 가진 사람은 당당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결국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담을 나누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특히 현금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할머니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하나, 둘씩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70대 초반의 최영수 할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분은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 모아둔 현금이 무려 8천만 원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집안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놨다는 거였죠. 할아버지께서 가장 걱정하신 건 세금 문제였어요. 내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현금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적도 있으셨고
장부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막막했던 거죠. 그런데 이순희 할머니가 최영수 할아버지에게 해주신 조언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시작하세요. 할머니가 직접 할아버지와 함께 세무서에 가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자고 하신 거예요. 막상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어요. 물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세무서 직원분도 이 정도는 수정신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혼자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이루고 혈압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셨거든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민해지시고 짜증을 많이 내시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요. 바로 가족 소통의 중요성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 가족들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셨어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우셨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가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아들분이 회계사였거든요. 처음부터 아들에게 상의했다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 가족은 가족 재정회의라는 걸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거죠. 단순히 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상의하는 종합적인 모임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온라인 뱅킹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손자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다고 해요.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면서 할아버지가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맞나?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또 다른 변화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의료비도 카드로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내셨는데 이제는 카드로 내시면서 의료비 소득 공제도 자동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작은 변화 같지만 1년 내내 쌓이면 꽤 큰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새로 시작한 습관 중에 가계부 쓰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쓰시는 건데 손자가 추천해준 앱이 정말 사용하기 쉽다고 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할아버지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할아버지의 정신적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움츠러들고 불안해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먼저 조언을 해주실 정도가 되셨거든요. 특히 며느리분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상의해봐라. 그리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잘 모르니까 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정보가 무기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고 알고 나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계세요. 할머니가 가장 자주 해주시는 조언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팔고 나서 계약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돈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없이 처리된다고 하시죠. 실제로 할머니 지인분 중에 75세 되신 분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 방법을 써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절대 몰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증여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귀찮다고 해서 자녀 명의로 몰래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하면 나중에 더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걸 몰라서 아들한테 몰래 돈을 주려고 했다가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복잡해져요. 사업으로 들어온 돈은 사업용 통장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돈은 개인 통장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죠. 그리고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들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뭐하러 모아두나 생각하셨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모든 증빙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작은 영수증 하나도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계좌이체로 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서 나중에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할머니도 이제는 조금 큰 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신다고 해요. 제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시스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할머니처럼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더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보이스 피싱이나 각종 금융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런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할머니께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함부로 못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만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은행에 와서 물어보세요. 저희 같은 은행 직원들은 고객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이거든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정보가 힘이고 준비가 자신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삶의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